반갑습니다.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사회복지계열 풍수명리복지학과에서 명리전공 신입생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입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010-7600-3711로 문의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과는 올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풍수명리 복지전공으로 시작했고요. 2021학년도 지금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각종 민간 자격증이 수여가 되고 복지 관련해서는 국가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자평진전, 명리학에서 격국론의 꽃이라고 하는 자평진전에 특화되어 있다. 그렇지만 다른 쪽도 다 합니다. 예, 워낙 광범위하게 강의를 했고 대학교에서 강의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공부에 있어서는 학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장담을 해드린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저는 대전대학교에서 철학과 동양철학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네이버 밴드와 유튜브를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과기대에서 명리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명리 관련 대학원에서는 대부분 강의를 했습니다. 시민대학교, 대전시민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제가 박사과정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전대학교에서 강의한 과목들입니다. 워낙 다양하게 강의를 명리 관련해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명리 이론의 기초, 그 다음에 심화, 그 다음에 통변, 어떤 의미에서 개업까지 제가 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또 성인반 고등학교 여러분들 어떤 과에 어떤 대학에 지원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은 이 명리학이라는 게 오늘날 새롭게 각광받고 있죠.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입니다. 이게 결코 미신도 아니고요.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이고 그 당시 동양학적인 시각에서는 첨단 과학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강의한 대학과 교과목들입니다. 자, 지금도 과기대에서는 고전, 격국, 그리고 명리 기초 이론들을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 적극적으로 문의와 지원 부탁드리고요. 이거는 공주대 대학원에서 특강하고 세미나하고 이렇게 강의 마치고 세미나할 때 사진이네요. 자, 주변에 명리학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시는 분, 또 진학을 하고자 하시는 분, 대학교 등록금이 제대로, 그러니까 가성비로는 굉장히 탁월합니다. 명리학이 아직도 이렇게 제대로 못 배울 수 있는 환경들이 여러분들이 정보가 부족하면 이렇게 가성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학교에 오셔가지고 제대로 명리를 배울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학 상담에 관해서는 010-7600-3711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평산명 통변 연원을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제가 그러면서 이 지장간, 그러니까 이미 이제 인원은 신법 명리학에서는 지장간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장 인원, 지장 소장 지물, 이런 식으로 계속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적천수에서만 원률 분야를 얘기하고 있죠. 예. 그런데 이게 이제 어떤 게 그러면 맞느냐? 오늘날 그 적천수는 적천수 천미로 이어지고 서랍으로 이어지면서 거의 대세처럼 쓰이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게 진짜 어떤 게 맞느냐를 우리가 고전을 찾아서 흔적을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면, 이 격국을 잡을 때 지장간을 써야 되느냐, 원률 분야를 써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어떤 일정 부분 해결이 되겠죠. 예. 신법명리학의 최초의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연원이 그 다음에 연해자평으로 넘어가니까요. 그래서 이 연원은 자평연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자평, 산명, 통변, 연원, 서 이렇게 되어 있죠. 통변 연원이라는 말입니다. 그죠? 이 부분은 서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이 1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에 1페이지입니다. 자, 3페이지를 보면 자평, 산명, 통변, 연원, 목록 해가지고 나옵니다. 상권,
이렇게 하고 좀 뒤에 나오는데 처음에 나온 게 이제 청간 통변도, 지지 조화도 이렇게 나오면서 기법, 천덕, 그죠? 이거는 무슨 월덕이네요. 잘 안 읽어지네요. 월덕, 그죠? 정인시결, 뭐 이런 식으로 쭉 시박대패일, 그죠? 정진론, 희귀편, 뭐 이런 게 개선편, 벌써 이때 다 있었던 겁니다. 그죠? 예. 감명, 입식, 정관, 정관을 감명, 입식, 정관, 뭐 이런 식으로 평관, 정제, 뭐 쭉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이게 이제 7페이지 목록이 끝나고 7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게 뭡니까? 지지조화도입니다. 그죠? 지지조화도. 지지조화도인데 이걸 좀 확대해 볼게요. 자, 이게 지지조화도 윗부분입니다. 지지조화도죠. 지지조화도 윗부분을 보면 자, 어떻게 나와 있는가 하면요. 묘를 보면 을만 적혀 있죠. 유를 보면 신만 적혀 있습니다. 그죠? 자, 신을 보면 무인경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미를 보면 정을기 이렇게 적혀 있고요. 오를 보면 기정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살을 보면요. 무병경이고요. 진을 을개무입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적혀 있는 게 이게 뭐라고요? 지지조화도입니다. 그죠? 지지조화도입니다. 밑에 부분을 볼게요. 밑에 부분은 이 유를 보면 신이 있고 묘를 보면 을이 있고 그죠? 을목만 있다는 말이죠. 여기에 신금만 있고요. 그죠? 자, 여기 해수를 보면 여기에 무토가 아예 없습니다. 여기 처음부터 없죠. 예, 무토가 없습니다. 자, 자에는요, 개수밖에 없습니다. 개수밖에 없고요. 축에는 개신기가 있고요. 자, 이 특이한 게 인에 무토가 없어요. 예, 인에 무토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고법에서 신법으로 넘어오는 첫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게 수토동궁하고 약간 관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여기 신은 있죠. 예, 뭐가 있거든요. 아까 우리가 나보모행에서 토는 어디에 같이 썼습니까? 수토동궁으로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무토가 없는 거는 이 인이 화토동궁 전에 이 화로 가는 자리로 보면 수하고는 완전 반대잖아요. 예, 그래서 무토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인데 이건 제 생각이에요. 예, 제 생각이기 때문에 이건 좀 특징적이다. 그리고 이 해중에 무토가 없는 것도 그대로 나와 있죠. 예. 이거는 이제 목의 계도잖아요. 목의 계도. 이 해중이 수인데 아까 수토동궁인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목의 장생지죠. 목의 계도로 도는 애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이걸 다시 좀 확대를 해볼게요. 이 부분을 이렇게 적은 거예요. 예. 자, 이상의 식간통변은 아까 식간통변은 아까 여기 있었죠. 목차에서 여기 식간통변, 정간통변도 있죠. 이걸 갖고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자, 여기 보면 이상의 식간통변은 자 오로지 그죠? 일상천원으로서 자 일상천원 자 일간의 천원 일간을 위주로 한다는 말이죠. 그 일상천원이니까 일간을 천원으로 보고 있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연해자평에서는 천간을 천원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었고 일간을 천원으로 하는 부분이 있었다. 이제 신법으로 완전히 넘어오고 난 뒤에는 일간이 아니고 천간을 천원으로 봤는데 초창기에는 서자평 선생 낙록자 삼명소 식부주 서시주에 따라서 일상천원을 이렇게 보지 않았나 하는 그 흔적인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일간천원을 위주로 사주 중에 간견, 득하, 간신 그죠? 사주 중에 천간의 어떤 육신을 얻었는가를 본다 이 말이죠. 천간의 어떤 육신을 얻었는가를 보고 격국을 정한다. 자, 이거는 무슨 말입니까? 자, 이상의 식간통변, 자, 비경급제, 뭐 식신상관, 재관인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걸 아까 식간통변도라고 했죠, 그죠? 그건데 일상천원을 위주로 그러니까 일간을 위주로 해가지고 천간의 어떤 간을 얻었는가를 보고 그럼 일간과
얻은 천간 간의 육친 관계, 일간 식간 통변 관계를 가지고 격국을 정한다 해놨습니다. 그러면 천간 투출자를 본다는 이 말이죠. 자, 정기 격국 하는데 이제 이 천간을 보고 그죠? 정기 격국을 정한다. 그런 연후에 그죠? 그런 연후에 격국으로서 재와 복을 말한다. 그러니까 격국을 보면서 재앙과 화복을 길복을 얘기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겠죠. 자, 가령 대운과 행년과 세군. 자, 행년은 세군하고 거의 같은 말인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우리가 보통 행년과 세군은 같이 보는 걸로 알고 있는데 대운과 행년, 세군 이렇게 해놨네요. 역시 여차정이다. 이와 같이 정한다. 이래놨는데 이와 같이 정하는 게 격국을 정하는 건지 그죠? 이 길복을 말하는 걸 갖고 얘기를 하는 건지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운이 바뀔 때마다 대운이 들어오고 세운이 계속 바뀌죠. 이거를 가지고 격국을 잡게 되면 모순점이 생겨요. 그 근거의 모순점이죠. 우리가 격국은 어디에서 오로지 원령에서 잡는다 했잖아요. 근데 원령에서 바뀌는 거는 대운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대운을 자평진정 격국론에서 격국이 바뀌는 요소로 보지 세운은 기흉을 판단하는 요소로 보지 격국을 바꾸는 요소로는 안 보거든요. 예, 그런 차이점이 조금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대운, 행년, 세군이 역시 이와 같이 정한다 해놨는데 이 정기격국 이 정을 가지고 보면 같이 그 격국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길흉화복을 말하는 것 같이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격국으로서 그 길흉화복을 논하는 것처럼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밑에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 있거든요. 자, 요 부분인데 요거는 이제 요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 사주 중 병세운 여기도 보면 사주와 세운과 나란히 그죠? 세운과 같이 이렇게 얘기하죠. 간득하지 본다는 말인데 득하지 어떤 지지를 얻었는가를 본다는 말이죠. 예, 그리고 이 지중소장자 천간. 자, 지중소장자 천간이 뭡니까? 지장간이죠. 이건 분명히 지중소장자 천간이라고 해놨습니다. 그죠? 그래서 사주 중에 아울러 세운은 무슨 지지를 얻었는가를 보고 해놨는데 이제 여기서는 세운이니까 아까 앞에 여기 정한다는 세운까지 격국을 정하는 것처럼 얘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그죠? 보고 전도 상합 전도와 같이 맞추어서 하는데 이 전도가 뭔가 하면 아까 말한 이겁니다. 이거 여기 천간통변도요. 천간통변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 상합하는 걸 보고 득하 격국 어떤 격국을 얻었는가를 그죠? 어떤 격국 이 전도 상합 앞에 그림과 서로 합하여 득하 격국 어떤 격국을 얻게 되면 이 단지 그것으로서 결정한다. 이 격을 정하는 방법은 뭐요? 지중소장자 천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지중소장자 천간. 자, 요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아까 여기 천간통변도는 이 좀 확대를 해보면 이렇습니다. 갑이 갑을 보면 비견, 갑의 관계는 폐재, 뭐 이런 식으로 갖고 얘기를 해놨죠. 병화가 갑을 보면 편인, 그죠? 을이 갑을 보면 편재, 정화가 갑을 보면 정인, 무토가 갑을 보면 칠살, 이런 식으로 해놓은 건 우리 육친도죠, 그죠? 그걸 가지고 일간으로서 천간 투출자를 이런 걸로 맞춰가지고 격국을 정한다. 그러면 이 말이잖아요, 그죠? 무토가 그죠? 갑인월에 태어나면 이 중에 갑이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평관격, 칠살격 이렇게 정한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그 격국을 정할 때 뭘 쓴다고요? 예, 뭘 쓴다고요? 지중소장자. 예, 지중소장자. 오일분야가 아니죠. 예, 지중소장자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죠? 연해자평에 보면 이제 오행 발용 정례 편에 오행 12월령지 분야가 있고요. 또
천지, 간지, 취용, 총결이 있고 우론, 절기가가 있고 우, 지지, 장둔가가 있는데 그런 것들에서 전부 원률분야와 지정간을 구분하고 있다. 연내자평에서는 원률분야와 지정간을 구분을 하고 있는데 원률분야 지도를 먼저 한번 보면 이거는 관판 연내자평 이 대만 겁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확대를 해볼게요. 자, 이 부분을 확대했습니다. 자, 여기 신을 보면 기무 임경 이렇게 돼 있죠. 날짜는 조금씩 달라요. 미터 보면 정을기 있죠. 정을기. 오는 병기정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는 10, 10인데 여기서는 그렇게 안 돼 있죠. 19, 10인데 분을 약간 더 나눠놨습니다. 그죠? 유에도 보면 경금 10일, 신금 20일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죠. 이제 여기는 분이 이렇게 좀 더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게 뭐라고요? 12월령 오행분야도 이게 분야 그죠? 월령을 분야 나눠놨다는 거죠. 날짜별로 기간을 어떤 글자가 뭐 하고 있는가 사령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나눠놓은 거예요. 자, 이거를 월률분야라고 한다는 거죠. 자, 이것도 이제 정보연내자평인데 여기도 보면 여기 뭐라고 해놨습니까? 월률 분야 지도 이렇게 월률 분야를 적고 있죠. 월률 분야는 여기 확대해 볼게요. 여기도 기무인경 이렇게 적혀 있죠. 자, 7일, 3일, 17일 이런 식으로 다릅니다. 그죠? 오늘날하고는 조금 달라요. 그죠? 예, 이런 형태로 나눠져 있고 8월 여남 이렇게 되어 있죠. 6월 종님 이거는 뭡니까? 율려 악기 이름 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예, 그건데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정하고 기가 장생이다 이런 거 보면 음포태 양포태를 쓰고 있다는 말이죠. 그죠? 이거를 정과 기가 장생하고 있다는 것을 굳이 표현을 해놨다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 음포태를 쓰고 있다는 말을 여기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날짜를 배분해 놓은 거를 가지고 월률분야라고 한다. 지장간은 그게 아니죠. 지장간은 전혀 다릅니다. 자, 여기는 보면 오행발용정례입니다. 여기는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음양, 순역, 생왕, 사절지도. 음양이 순역하는 생왕, 사절지도 해놨는데 여기를 보면 자,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갑자 여기인데 패라고 해놨죠. 갑자패, 을자병, 병자태, 무자태, 정자절, 기자절, 그죠? 경자사, 신자생, 임자왕, 계자록. 자, 이런 식으로 이건 뭡니까? 12운성을 얘기하고 있죠. 12운성을 전부 음포태, 양포태를 다 구분해서 12운성을 적고 있는 겁니다. 여기 사, 묘, 고, 절, 태, 보태 뭐 이런 식으로 쭉 적어놨잖아요. 이게 뭐라고요? 음양, 순역, 생왕, 사절지도. 음양이 순역하는 이걸 뭐라고? 음생양사, 양생음사 하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죠. 12운성은 고법에서부터 쭉 계속 발달되어 오면서 이미 연내자평에 왔을 때는 음포태, 양포태가 아주 자세하게 쓰이면서 이렇게 순역의 논리까지 완벽하게 갖춰져 있고 이렇게 발달되어 있는 모양을 그대로 알 수가 있죠. 자, 여기 또 보면 우지지장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지지장둔가. 자, 여기 우지지장둔가 자궁에는 개수가 제기중. 자궁에는 개수가 그 안에 있고, 그죠? 축에는 축개신 금. 축에는 개와 신금이 기토와 같이 있다. 뭐 이렇게, 그죠? 자. 인에는 인궁에는 간목과 겸해서 병무가 있고 묘궁에는 을목이 독상봉하고 있다. 묘궁에는 을목이 홀로 상봉하고 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장간에는 묘에는 을목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이거를 다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궁에는 개수가 그 안에 있고 축에는 그죠? 계속 틀리네요. 개신기가 같이 있다. 그죠? 자, 개와 참 신금과 기토가 같이 있다 이 말이네요. 자, 인궁에는 간목이 병무와 같이 있고 묘궁에는 을목이 독상봉하고 있고
자, 진에는 숨겨놓고 있다는 거죠. 을무와 3분에서 개가 을무개 이렇게 들어가 있고, 사중에는 경금과 병무총 같이 모여 있다 이렇게 하고 있죠. 이거는 우리가 보면 또 뭐 있습니까? 오에는 그죠? 병화가 병기토, 병화하고 기토가 함께하고 있지, 정화하고 기토가 함께하고 있지 병화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또 자, 신중에는 경금과 임수와 무토가 있는데 유 보세요. 유. 신이라는 글자가 독풍흉하다, 홀로 풍흉하다. 신금이 있지 뭐가 경금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지장간입니다. 그죠? 예. 이게 지장간이에요. 지장간은 이렇게 월율 분야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고법 명리학에서 신법 명리학으로 넘어오는 그 인원을 나범을 대체한 인원은 지장간이었죠. 그 지장간으로 뭘 잡았습니까? 격국을 잡았거든요. 그죠? 격국을 그렇게 잡았는데 그 지장간하고 월율 분야는 같아야 될까요? 달라야 될까요? 당연히 달라야 되죠. 이거를 완벽하게 개성해서 격국을 잡은 책이 뭐라고요? 자평진전입니다. 네. 근데 문제는 이 자평진전을 평주를 스라고 선생이 한 거예요. 이 스라고 선생은 원률 분야와 지장간을 같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원률 분야로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자평진전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죠. 스라고 선생은 평주를 읽는 순간 자평진전은 영원히 이해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오류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에서 정말 잘 봐야 돼요. 여기 아까 나온 거죠. 연애자평에서 그죠? 갑자를 가지고 읽을 때 자가 지원이 되고 그죠? 자중에 소장된 개수가 인원이 된다 하고 지장간이 인원이라는 걸 명백하게 이렇게 딱 얘기를 해놓고 있잖아요. 그러면 격국을 잡을 때 월율 분야로 잡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요. 예를 들어서 병화가 제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병화가 임자월에 태어났는데 월율 분야로 보면 이 평관격으로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순간 평관격으로 읽는 순간 사용신을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틀려버리는 거예요. 여기는요. 얘는 자수에는 개수밖에 없거든요. 이 정관격이에요. 정관격인데 순용을 해야 되는데 임수 평관이 올라와 갖고 관살 혼잡을 짰기 때문에 박격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된 거죠. 예.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예.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연애자평 개선편에서 용신을 취할 경우 생월에 의거하고 마땅히 약고 깊고 미루 연구해야 된다. 이 생월에 의거해가지고 이 용신을 취한다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들 용신하고 격국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용신을 취할 경우 해놨잖아요. 이 격국이에요. 여러분들이 억부법에 자꾸 익숙하다 보니까 사주만 가지고 물어볼 때 보면 항상 하는 교수님 이 용신이 뭡니까? 용신이 뭡니까? 격국이에요. 격국. 격국이 용신이고 억부법에서는 이제 이 격국 용신을 완전히 오해해갖고 잘못했기 때문에 억부법으로 격국을 본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지금 이 논리가 계속 여러분들이 관철돼가지고 쭉 여러분들이 정리를 했다고 하면 억부법으로 격국을 본다는 건 완전 넌센스예요. 격국은 자평식으로 보는 게 맞다는 말이죠. 용신을 취할 경우 생월에 의거해라는 말이 생월을 봐야 된다는 말이죠. 생월에서 투관자를 가는 거고 그게 이제 발달하면서 삼합까지 같이 읽어주는 거죠. 마땅히 약고 을 보는 거는 이건 당연하죠. 당령하고 사령하고 이런 걸 봐야 된다는 말이죠. 인원용사하고 당령, 사령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이죠. 예, 당령하고 사령은 다르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적천수에서 오해를 하면서 그거를 막 금가옥조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 다 틀리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용신이라는 것은 월령 중에 암장된 것이다. 가령 간목은 12월에 태어나면 곧 자수월건이고 자수 중에 암장된 개수가 용신이 된다. 이게 뭡니까? 용신이 억부법 용신이 아니고요. 격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개수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자, 이는 자평의 법에서는 월령에서 용신을 취하는데 그 월령은 오늘날 사용하고 있는 지장간의 개념이라는 것을 명백히 밝히고 있는 부분이다. 자, 이해되시죠?